안녕하세요. 오늘 몇 번 인사해요, 지금? 다섯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그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죠? 지금 몇 시부터 오셨어요? 1시부터. 와우. 지금 몇 시죠? 거진 5시 다 되는데. 대박. 내일 시험 분명히 잘 보실 거예요. 내일 잘 보실 거예요. 자, 드디어 저와 같이 여러분, 저희가 차유린 토익인데, 유정현 선생님이랑 맨 앞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하셨나요? LC를 하셨죠. 바로 전 시간에 린 선생님이랑 RC에서 파트 5앤 6를 그죠? 남아있는 RC의 파트 7을 저와 같이 하게 되실 거예요. 차성희 강사이고요.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9문제인데 그거 잠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내일 시험 보러 가서 다 시험 보시는 분들이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죠? 시험 보러 가서 내일 파트 7 몇 문제 풀고 오시나요? 48문제 153번부터 200번까지 그죠? 문제 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 보러 가서 만나는 지문의 유형은 뭐가 있을까요? 지문?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은 뭘까요? 편지, 이메일, 그죠? 또요. 광고. 우리 회사에 뭐 공석이 났으면 구인 광고 낼 것이고, 저희 회사 신제품 출시했어요. 뭐 낼까요? 뭐 상품 광고 내겠죠. 제품 광고. 그죠? 그리고 혹시 이메일 중에서 생긴 것은 이메일과 되게 비슷한데, 우리말로 이걸 회람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메인 위에 가면 to from 나오고 사실 회람은 무엇이 다르냐면 같은 회사 직원들한테 보내는 걸 뭐라 부른다? 회람. 영어로 뭐라고 하던가요? 메모. 그쵸, 메모. 메모라고 부르고 우리 그럼 세 개 했네요. 편지와 이메일은 일단 하나일 거니까 메모도 했고 그다음에 광고도 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노년부터 9호선이 종합운동장까지 연결이 됐다고 그 연장 개통했다고 보통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어떤 공공장소에 붙여두는 거를 뭐라고 하나요? 공고공지, 노티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지문 있으시잖아요. 제발 내일 많이 안 나오길 바라는 거 뭐 있으시나? 기사 그렇죠. 그리고 또 안 나왔으면 바라는 거 그 끝인가요?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나가서 꼭 만나는 지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 양식. 그렇죠. 양식 보통 표처럼 생긴 걸 얘기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 보통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기사 싫어하는 건 당연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 싫어하고 양식과 더불어 또 싫어하는 지문이 바로 뭐다? 양식이에요. 그래서 표처럼 생긴 그런 것들 위주로다가 오늘 저희가 내일 시험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핸드아웃 있으시죠? 이렇게 생긴 그죠?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 영단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배너 따라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똑같은 핸드아웃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그거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1페이지에 있는 1, 2, 3번 표 이런 거. 자 그다음 한 장을 넘겨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 장에 비시면 그렇죠. 이런 것도 표. 혹시 거기 맨 위에 가면 4번에서 6번 refer to the following 뭘 참조하세요? 인보이스 뭐 이런 거 그죠? 확인하고 계시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표가 나와 있는데 거기는 그냥 진짜로 refer to the following 뭘 참고하세요? 폼이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그죠? 좋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세 지문을 풀 것이고 문제 수는 몇 개가 걸려 있어요? 9문제 지금 풀어보고 한번 저희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까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지문이 있어요. 앞에 있는 5개와 양식이 다른 점은 뭔가요? 앞에 있는 5가지는 뭐가 있다? 스토리가 있어요. 빡빡한 텍스트로 되어 있는 하지만 양식은 그렇지 않은 거죠. 헐겁죠. 그렇죠. 그럴 거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질문에서 묻는 거에만 답변하시면 될 거니까 빨리 푸는 묘미가 있어요. 함으로 지금 저희가 분명히 몇 문제 푼다고요? 9문제. 근데 제가 제한 시간을 몇 분 줄 거라고요? 6분이에요. 됐죠? 마이너스 3분 했어요. 도전해 봅시다. 자, 준비가 됐으면 저는 6분 재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준비하시고 자, 준비가 다 됐으면 6분 동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했어요? 갈까요? Let's go.
자, 거의 다 푸셨어요. 그죠? 우리 마이너스 3분 했지만 이렇게 풀기 가능한 자, 일단 익숙해지면 가능하니까 우선 답을 다 맞춰보고 나서 어떤 포인트가 있는가 저희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표 1번부터 불러보죠. 어디에서 보일 것 같은 안내문입니까? 답은 C. In a travel brochure. 자, 2번. 여러분, 2번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질문에서. 캠프죠. 캠프 가능한 곳 어딜까? 답은 C. 고유명사는 번역할 건 없으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은 Old Rail 블라블라가 그 왼쪽에서 트레일 네임 칸에 보시면 몇 번째 있는 걸 지칭하는 거였나요? 마지막 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느냐? 답은 일단 A번. 가신 거죠. 세 문제 다. 그렇죠? 자,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서 인보이스. 사실 폼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인보이스입니다. 여러분, 인보이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송장. 아, 어색해. 우리 살다가 친구랑 뭐 송장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무역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송장이란 말은 그냥 저는 사실 이 말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물건 사고 받는 물건과 함께 받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거래 명세서, 내역서, 청구서 정도로 번역하시면 딱 와닿잖아요. 그죠? 송장. 자, 4번부터 가죠. 얼로 보냈을까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답은 B. to Abbott. 자, 5번은 산 물건에 대해서 암시가 되어 있는 건 저는 D. 데이빗밖에 모르겠던데. 그죠? 선물로 샀다.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암시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제가 미리 물어볼게요. 송장에는 청구서라고 생각하시면 뭐 한쪽과 뭐 한쪽 이름이 나와야 될까요? 판매자 이름과 구매자 이름. 그죠? 참고로 다 이 젠자바 뭐 피클즈 블라블라 이 회사가 판매자 회사예요? 구매자 회사예요? 판매자. 그죠? 좋아요. 자, 어디 보면 될지 알 거니까 답은 무난하게 B, 보이 두 번째 것을 적길 바래요. 됐어요? 자, 넘어가 보죠. 자, 넘어가서 이런 폼, 그냥 폼이라고 덜렁 나오긴 했지만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업무 평가서 양식이었고요. 7번. 아, 이거 맞물리네요. 해당하는 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D, 데이빗. D, 데이빗. 자, 8번. 이 사람을 평가한 평가서예요. 젠더에 대해서 암시가 되어 있는 거. 고객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되게 잘한다고 코멘트 칸에 나와 있었죠. 정답은 C. 여러분 9번 질문 잠깐 제가 물어보죠. 이 사람이 need to develop the most라고 물어보는 건 잘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못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죠? 개발의 여지가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본 거니까 그렇다면 D번 고객 분석 customer analysis 가신 거죠? 그죠? 나온 문제 다 푸셨어요? 됐어요? 자, 앞으로 다시 올게요. 자, 다시 와서 저희가 항상 문제를 다 맞추고 나서 그냥 그 문제에 내가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또 다른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가 진짜 표였죠, 여러분. 그리고 1번 문제 저희는 항상 스텝 넘버 1 무엇을 먼저 읽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질문을 먼저. 그죠? 아, 일단 표네. 일단 확인했고 오른쪽에 1번 문제를 봤더니 해당하는 지문은 어디에서 발견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랑 해당하는 이 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몇 번째 문제로 출제가 되나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첫 번째 문제로 등장한다라는 건 해당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의 근거 또한 어느 부분에 있을 확률이 제일 높다? 그죠? 상부분에 있는 거죠. 제목 있으면 제목 읽어봐 주시고 맨 위에 뭐 어떤 볼드체 있는 거 요런 부분 언저리를 집중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맨 위에 갔더니 워킹 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 trails 무슨 산책로나 무슨 뭐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어디 있는가 봤더니 on Cape Cod 뭐 이런 걸 번역할 건 아니죠. 어떤 지역명이 나왔구나 일단 알았고 아래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만 일단 맨 위에 보시면 제목처럼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니까 트레일 네임도 있고 해당하는 트레일의 어떤 distance 거리도 있고 난이도 얘기도 하고 각 트레일이 모두 나옵니다. highlights.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건 어떤 지역에 가서 트레일 타고 무슨 뭐 여행할 수 있는 혹은 워킹할 수 있는 산책 도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맞죠, 여러분? 트레일 도로라고 있죠. 산책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페루 갔다가 마추픽추 가는 길에 했던 잉카 트레일이에요. 됐죠? 이런 걸 트레일이라고 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마추픽추에 가면 잉카 트레일도 있고 어떤 여행과 연관 있는 어딘가에 나올 거니까 아까 저희가 답을 몇 번을 썼어요? C번 간 거 맞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번이 답이려면 본문 안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야 했다? 차에 대한 얘기가. B번이면 당연히 무슨 얘기가 나왔어야 했다? 그렇죠. 동물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D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한데 물론 이거랑은 상관이 없긴 하지만 여러분 프로덕트 패키지를 우리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거 답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요. 뭐라고 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를 샀어요. 그럼 그 물건만 갖고 오진 않잖아요. 그죠? 이거 사면 그 아이패드가 들어있는 포장 있잖아요. 그 포장을 뭐라고 부른다? 프로덕트 뭐라고 한다?
package죠. 근데 이거 제품 얘기가 아닐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본 근거에 따르면 나는 travel brochure 이거밖에 쓸 수가 없었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를 읽었더니 아까 저희가 원했던 건 무슨 칸이었다? 캠프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읽어야 하는가. 아까 제목 부분에 가면 당연히 어디에서 답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트레일 뭐라고? highlights. 그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빠른 속도로 무슨 단어만 찾아주시면 돼요? 캠프만 찾아주면 된다. 첫 번째 칸에 없어? 두 번째 칸도 없어? 세 번째 칸에 갔더니 fishing, climbing, 블라블라 나오다가 campsite 또 여기는 뭐하다? available. 이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맨 마지막에 있었던 맨 처음에 있었던 trail name 칸에서 Washburn Island. 해석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고유 명사일 거니까 정답은 무난하게 C번 썼고. 자, 그다음 오늘의 포인트 문제 중에 제가 3번을 잠깐만 언급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trail인가 아까 저희가 맨 처음에 당연히 trail 이름 칸에서 몇 번째 있는 거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이런 표가 잠깐 이런 표 좋으세요? 싫으세요? 여러분 시험 보러 가서 만났다. 사실 어느 지문도 좋진 않아 우리한테. 뭐는 좋겠어요. 그죠? 아무리 쉬운 것도 사실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꼼꼼하게 읽을 수는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었지만 나중에 이거 보기를 보는 순간 아까 내가 읽었던 무수히 많은 숫자와 이런 것들은 특히 무수히 많은 날짜와 지역명이 나올 텐데 이게 내 머릿속에도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나세요.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스텝 넘버 1 이건 고정불변이에요. 항상 어떤 지문이 됐건 뭘 먼저 읽어야 한다? 질문을 먼저. 그죠? 그리고 제가 대부분의 경우는 두 번째 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지문으로 가셔야죠. 그죠? 지문 가서 답이 뭔지 알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뭘 확인하는 게 맞다? A, B, C, D 보기를 보시는 게 맞는 순서인데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항상 플렉서블하게 융통성을 발휘해 주세요. 저라면 3번 같은 문제를 보는 순간 이걸 다 읽고 나서 어차피 가봤자 다시 올라가야 할 것 같으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면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 게 좋다? 보기를 먼저 보셔야 해요. 그래서 나는 보기를 먼저 보고 역추적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나. 그래서 해당하는 이거에 대해서 맞는 거 A번 보기를 봤더니 이게 가장 긴가? 그럼 저는 어느 칸을 보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디스턴스만 보면 되겠구나. 그리고 1.4, 1마일, 12호. 잠깐 얘가 제일 뭐 하는 게 맞다? 긴 게 맞잖아. 그죠? 그럴 거니까 당연히 답을 몇 번으로? A번. 여러분 A가 답인 게 확실한데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B, C, D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읽을 필요가 없죠. 그죠? 당연히 안 읽는 거죠. 그죠? BC를 못 알아 확인해. 시간이 없는데. 그럴 거니까 A번 마킹하고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런 경우는 항상 보기를 먼저 읽고 역추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과 자,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저희가 아까 답을 부르면서 한번 불러봤죠. 다시 물어볼게요. 인보이스를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합니다? 통장 좋아요. 뭐라 괜찮다? 청구서 아니면 내역서. 그럼 제가 거기 언제 좀 써달라고. 여러분 인보이스를 우리말로 청구서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인보이스라고 안 나오고 영어 단어 뭐로 나올 수도 있나요? 청구서라는 말 아시잖아요. B로 시작한 뭐? bill. 그렇죠? 혹시 이거 말고 내역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것도 괜찮아요. 이 참고로다가 힌트라고 할 것 같으면 S로 시작합니다. 뭐 할까? statement.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예스24나 교보문고에서 책을 하나 주문하면 책만 덜렁오지 않아요. 책과 더불어서 내가 주문한 뭘 샀는가, 받으시는 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배송지 주소, 그리고 주문하신 분 정보, 그래서 어떤 책을 주문했는가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인보이스도 괜찮고 bill 이것도 괜찮고 statement 다 괜찮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거 몇 개를 일단 좀 보고 갈게요. 거기 나와 있는 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럼 잘 봐요. 인보이스가 나왔을 때 맨 위 정중앙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회사명 보이시죠?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해당하는 이 인보이스 기준 Zanzibar Pickles and 뭐라고? Jellies. 아까 잡긴 했는데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인보이스를 뭐 한 쪽이에요? 정중앙에 나와 있는 회사명은? 보낸 쪽이죠. 보냈다는 건 물건을 보냈을 거니까 무슨 사람의 이름? 판매자 이름, 셀러의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잠깐만. 셀러의 이름이 있으면 당연히 이 물건을 산 누구 이름도 있어야 한다? 고객의 이름이 있겠죠. 우리 고객 이름 한번 불러볼까? 고객 이름을 물어본 적은 없지만 그냥 저희가 한번 고유명사 불러주세요. 누가 산 물건입니까? 타일러 후버. 그죠? 그리고 아까 문제는 안 나왔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해당하는 이거 주문 언제 했습니까? 그 날짜 없나요?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죠. 7월 며칠 날 했어? 9일 날 했고. 그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런 주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주소라고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다? billing address. 무슨 주소예요? 청구지. 잠깐 이 청구지 주소라는 건 글로 비리 같다는 얘기죠. 그거 받고 돈 내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일단 돈을 내면 누가 물건을 받죠?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이 받죠. 그죠?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제가 돈을 냈지만 누구한테 보낼 수도 있죠. 다른 뭐 제 친구한테 선물로 보낼 수도 있고 누구한테 기증차 보낼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는 분리가 됐네요. 빌링 어드레스와 무슨 어드레스가 분리가 되어 있다? 쇼핑 어드레스. 그죠? 그리고 얘네가 여러분 잘 봐요. 빌링 어드레스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글로 빌이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무슨 투라고도 토익이 되게 잘 낸다. 빌투 같은 말이에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응용해 보세요. 뭐 여기 응용이라고 할 것도 없네. 쇼핑 어드레스 그럼 당연히 무슨 투라고 할 것 같으세요? 슈프 똑같은 말 됐죠. 배송지와 그리고 지금처럼 빌투가 다른 경우는 문제화 될 거니까 물건을 누가 받을까 돈을 누가 낼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항상 아래 중요한 거 네모 박스에 보면 어떤 물건을 퀀티티 수량 나오고 물건 산 품목 나올 것이고 개당 가격 나오고 토탈 프라이스 있고.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쭉 달러 표시를 보시면서 제가 우리말로 물어볼 테니까 해당하는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인보이스 기준 소개는 얼마입니까? 아, 나 지금 우리말로 물어봤네. 그죠? 우리말로 소개 얼마입니까? 자, 둘 중에 하나 불러요. 52달러 할까요? 65달러 할까요? 52. 그죠? 소개라는 건 일단 무슨 가격만 더한 것이다? 물건 가격만. 근데 그게 총계가 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뭔가 플러스가 될 여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경우는 이게 플러스가 되죠. 해당하는 인보이스는 13달러에 뭐가 붙었다? 쇼핑, 배송료가. 여기는 안 붙었지만 사실 다른 여지도 있을 수 있어. 우리나라면 사실 상관이 없으나 미국 같으면 이게 어떤 제품이 99.99라고 해도 딱 그것만 내지 않아요. 플러스 뭘 낸다? 텍스 이런 것도 붙을 수 있죠. 그래서 텍스의 여지도 있는 여기는 없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 다 더하면 토탈 총계 금액은 얼마입니다. 65 됐죠. 섭 토탈을 물어볼 수도 있고 총계 아니 아까 제가 했던 무슨 계라고요? 소계일 수도 있고 모조리 더한 총계일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만 문제 하나 낼게요. 그럼 아까 주문했던 날짜가 몇 월 며칠이었다고요? 7월 9일이죠. 해당하는 인보이스 잘 보시고 주문한 날짜는 7월 9일이면 고객이 배송받은 날짜는 언제예요? 자, 고객이 자기가 산 물건을 배송받은 날짜는 언제입니까?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없죠, 여러분. 사실 지금 답이 나한테 몰라요 이거예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그럼 내가 여기 어딘가에 이런 말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same day delivery라고 나와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럼 몇 월 며칠이 답이다. 7월 9일이겠죠. 그럼 나 또 하나 질문. 그럼 여기 어딘가에 same day가 아니고 이거 쓸 칸이 없네. 네, 앞에다 쓸게요. 앞에다가 자 overnight delivery 이렇게 나왔으면 몇 월 며칠? 다음 날. 이게 이길 배송 다음 날 배송일 거니까 7월 며칠로 갑니다. 10일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의 인보이스를 갖고도 여러 가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문제 풀었어 했던 거 4번 이런 문제 꼭 나오죠. 해당하는 물건이 얼로 보내졌겠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쇼핑 어드레스를 본다는 얘기예요. 빌링 어드레스를 본다는 얘기예요. 쇼핑 어드레스. 그죠? 그럴 거니까 저는 쇼핑 어드레스 받고 뭐 회사명 있었고 에버트라는 지역일 거라서 정답을 B 마킹하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5번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서 암시가 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솔직히 어디에서 답 나올지 읽어봤자 또 날라가 너무 많을 거니까 그냥 A번부터 체크할 수도 있다고 했죠. A번이면 어떤 단서가 가장 중요한 단어일까요? personal check 그죠? 개인 수표로 지불했는가 아래를 보다 보니까 달러에는 어딘가에 답이 나왔겠죠. 아니다. 해당하는 이 인보이스는 무엇으로 지불을 했다? 크레딧 카드. 땡이네. 답이 아니네. 이게 나문제 아닐 거니까 일단 A는 속어. 자 그리고 B번은 구매한 업체명이 뭐라고 나있어? Peach Orchard. 그죠? 여러분 이런 단어가 나온 적이 본문에 있나요 없나요? 아 없어요? 있긴 있어요. 사실 있긴 있어. 거기 보면 거기 아이템 칸에 4개 산 거에 보면 이 물건의 소스가 어디에서 왔다? 이렇게 온 적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는 아니다? 구매자 아까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매자 이름 분명히 타일러 누구였다? 후버. 그렇죠? 그게 다른데 이 단어가 있은 적은 있지만 여기가 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0번 해당하는 그 배송이 엑스프레스 메일일 거니까 뭐 특급으로 빠른 우편으로 갔다는 얘기 혹시 아래에 있는 쇼핑칸에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없네. 그죠? 그럴 거니까 정답을 D번으로 썼는데 해당하는 물건은 내가 쓰려고 산 게 아니고 뭘로 샀대요? gift. 어디서 알았어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gift 뭐라고 나와 있다? basket.
저희가 넣어드렸고 물론 해당하는 그거에 대해서 뭐는 받지 않았다? 돈은 받지 않았다. 그죠? gift basket 있을 거니까 선물 포장을 일단 해서 보냈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서 저희는 요거를 답으로 썼다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여러분 젠자바 피클스가 아까 구매자 이름이었어요? 판매자 이름이었어요? 구매자. 그래서 난 메뉴 봤죠. 그래서 주소는 일단 받고 거기 봤더니 뒤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회사이고 와우 이 회사가 사업한 지가 얼마가 됐다고 했어? 60년 이상. 그죠? 일단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A번부터 확인을 들어가죠. A번 쭉 갔는데 여러분 잘 봐요. A번이 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한 단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A는 답에서 제외합니다. 무슨 단어 확인 불가일까요? 온라인. 그죠? 여기가 파는 상인은 맞아. 벤더는 맞지만 온라인 상에서란 말은 사실 처음이나 맨 마지막까지 가도 없다라는 거. 자, 그럼 B번. 완전 좋아요. 거의 3달에 한 번 걸로 답으로 나오는 얼마 동안 사업을 해왔다? For 뭐라고? decade. 수십 년. 아까 60년 이상일 거니까 수십 년 오케이. 그렇죠? 그럴 거니까 나는 그냥 무난하게 정답을 몇 번을 마킹합니다. B번 마킹하고 가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하나만 추가로 좀 얘기하고 싶은 거. 아까 저희가 막 정리했던 와중에 잠깐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아까 토탈 금액이 얼마였어요? 65달러죠. 청구받은 금액이. 이 사람이 크레딧 카드로 얼마를 타냈어요? 65달러 다 냈네. 그럴 거니까 뭐가 0달러가 된 거예요? balance due가. 우리말로 balance due는 뭘까요? 그죠? 남은 잔액, 미수금이. 그쵸? 그럼 제가 잠깐 질문할게요. amounts paid with credit card가 65달러가 아니고 60달러면 어떡할래요? 그럼 balance due가 얼마가 남는다? 5달러가 남는 거죠. 근데 제가 잠깐만요. 5달러가 남았는데 이 어딘가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거는 7월 예를 들어서 15일까지 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5달러를. 남아있는 미수금을. 근데 이 사람이 16일까지도 해당하는 5달러를 내지 않았으면 5달러만큼의 금액이 뭐가 된 거죠? 연체가 된 거네. 그죠? 그때까지 내라고 했는데 연체된이라고 할 때 요 단어에다가 뭐가 넘어선 거니까 되게 유명한 무슨 단어가 있나요? over 뭐라고요? due 이 단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럴 거니 이런 것도 봐봐 주시면서 요런 문제도 많이 나올 거니까 요거 하나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함께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인보이스 워낙 많이 나와서 좀 자세하게 했고 자, 한 장을 잠깐 넘겨보죠. 한 장을 넘기면 이제 마지막 폼. 이런 거 평가서인데 사실 맨 위에 보시면 첫 번째 무슨 회사에서 쿼터리로 한다라는 건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분기별로? 그죠. 예. 그리고 evaluation 평가서 사실 여러 가지 것들 평가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직원의 이름이 나와 있고 웬디 여러분 사람 이름 바로 뒤에 타이틀이 나와 있으면 사람의 제목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할까? 직책 position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을 evaluate 한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이라고. 그럼 이거 웬디라는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업무 평가한 거죠. 회사에서 업무 평가해서 잘하면 연봉 협상 같은 거 할 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 질문. 보통 직원 평가는 그 사람이 누가 하나요? 상사. 그죠? 상사가 하죠. 혹은 부서장이 하는 거 맞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매니저가 했다, 뭐 슈퍼바이저가 했다 나올 것이고 둘 다 근무하는 부서는 똑같이 크리에이티브 디파먼트일 것이고 해당하는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근무한 지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 1 year? 4 months. 그러네요. 그리고 아래 보면 항상 이런 평가서는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잠깐 거기 특출나게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냥 되게 중요한 단어라. distinguished. 되게 유능한 이것도 좋아요. 뭐라고? profession. 뭐 그냥 그래요. 뭐라고요? basic. 그리고 별로 만족스럽지 않고 나쁜 평을 받을 땐 뭐라고 합니다? unsatisfactory.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가 들어있는 평가서 양식. 자, 그러면 직원의 업무 평가서입니다. 7번 같은 문제 나오면 우리 어디 보는 거라고요? 첫 번째. 그렇죠? 근데 저희가 벌써 보고 왔으니까 직원의 업무 평가를 하는 것이. 여러분, A번부터 잠깐만 좀 따져볼게요. A번에서 나 이 단어는 진짜 마음에 드는데 어떤 단어는 마음에 드셔야 해요? evaluate 마음에 들어. 하지만 그 사람은 벌써 해당하는 회사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다? 1년 4개월. 그죠?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뭐 한 사람일 수는 없다고요? 지원자가 아니에요. 지원자의 지원서를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닐 거니까 뒤에가 땡이어서 A번은 건너뛰고 자, B번은 이 사람한테 무엇을 서제스트 한다고요? 연수 프로그램들 위에서 그런 말 나온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C번은 어떤 직원 여러분 위에서 트랜스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보스턴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뉴욕 오피스로 트랜스퍼 보낼 수 있죠. 뭐 보내는 거예요? 정근? 이런 말 나 본 적 없는 그냥 업무 평가인데 그래서 나는 정답을 D번 썼는데 잘 봐요. D번이 진짜 문제가 없는가 나랑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첫 번째에 있는 투부정사 뒤에 있는 동사 같이 읽어요. 뭐라고요? assess.
되게 유명한 동사. 파트 7이 좋아하는 동사. 뭐 하다? 평가하다. 좋아요. 자, 뒤에 있는 직원을 오케이 맞고.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periodic이 뭔 말이에요? 정기적인이죠. 아, 모르는데 이걸 답을 썼어요. 어쨌거나 맞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업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performance. 여러분, periodic이 말이 되는 이유는 아까 정기적으로 하는 게 맞죠. 정확하게 언제별로 한다고 했을 거니까. 분기별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거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보기가 답이다. 정답은 D번인데 제가 D번 보기는 되게 소중한 이유가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이 단어의 유명한 동의어가 아까 A번에서 건너뛰었던 무슨 동사와 똑같은 말이다? evaluate. 근데 두 개가 더 있어요. 두 개가 더. 저기서 쓸게요. 되게 유명한. 여러분 혹시 R로 시작하는 말 중에서 이 단어가 사실 토익 파트 7을 하다 보면 한 단어의 의미가 무조건 이것만 되는 경우보단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죠. 지금 이 단어가 제가 만약에 토익 파트 7에서 명사로 쓰면 가격이라는 의미도 돼요. 원래 영어에서는 비율, 속도라는 의미도 돼요. 됐죠? 그런데 동사로 쓰이면 지금처럼 얘네와 동의어요. 자, 지금 무슨 단어 쓰면 될까요? rate. 워낙 유명해서. 그죠? 좋아요. 하나 더 써야 합니다. 또 되게 유명한 단어 중에 J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러분 이 단어가 영어라면 판사예요. 판사. 근데 파트 7에서는 판사로 물론 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동사로 심사하다로 되게 많이 쓰이고 심사위원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단어 아시잖아요. 불러요. 뭐라고 할까? judge. 그죠? 다 똑같은 말. 항상 파트 7의 힘은 동의어의 힘에서 나올 거니까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정기적인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써보시면 안 되나? 정기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약간 난이도가 좀 쉬워요.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 중에 R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 있어? 레귤러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아. 우리 오늘 시험 보러 온 거 아닐 거니까 지금 외워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동의어스란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항상 아까 내가 다이어 얘기했잖아요. 퍼포먼스가 지금처럼 어떤 직원의 퍼포먼스라고 하면 분명히 뭐라고 번역하는 게 맞으세요? 업무 성과 뭐 이렇게 가는 거 맞죠? 하지만 우리가 콘서트 합니다. 그죠?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죠. 발레 공연합니다. 내가 얘기했네.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공연도 될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 맞춰서 가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8번. 8번, 7번 했네. 7번 했고. 자, 그다음에 있는 8번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암시가 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 나는 일단 A번이 아닌 건 알겠어요. 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A번은 탈락시킨다? More than 3 years. 그죠? 아까 1년 그리고 4개월일 거니까 이건 아니었고. 그리고 이런 폼이 나왔을 때 코멘트가 있으면 항상 코멘트에서 뭔가 문제를 내요. 첫째 줄에 가니까 using her.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 여자가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이죠. 어떤 단어 보이셨어요? bilingual. 그쵸? 나 하나 물어봐도 되나? 사실 문제만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영어도 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영어 문장이니까 영어 말고 그럼 어떤 언어 하는 것 같으세요? 거의 안 나타났나요? 문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히스패닉 마케팅에 되게 큰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럴 거니까 무슨 언어 할 것 같으세요? 스페니쉬 하나 보다. 그죠? 그런 의미로. 그죠? 바이링구얼이고. 그리고 답의 근거는 during client meeting 하는 동안 미팅. 누구랑 미팅하는 동안? 클라이언트랑 미팅하는 동안 she speaks 뭐라고? well. 되게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시고 누구랑? 클라이언트랑. 난 이런 말 봤기 때문에 당연히 답을 몇 번으로 그냥 무난히 갈 수 있다. C번 가시면 되네요. 됐죠? 되게 잘한다. 커뮤니케이션 클라이언트랑 되게 잘하는데 자 9번에 아까 마지막 문제는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을 거란 얘기죠. 여러분. 잘하는 거 막 얘기하다가 코멘트의 네 번째 줄에 맨 끝에 가면 잘하는 거 좋은 거 얘기하다가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는 거 보셨나요? However, 그죠? However, ETS는 절대 however를 그냥 쓰는 법은 없더라. 그죠? 뭔가 중요한 내용 나올 때 쓸 거니까. 그러나 she seems to 이런 것처럼 보이긴 한데요. lack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해요. 뭐는 부족하다? Knowing the background of the information. 그죠? 뭔가 background 정보 같은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무엇에 대한 background 정보입니까? Client's company와 그리고 and 뭐라고? Personal. 그래서 제가 이런 과정 듣기를, 이런 세미나 들어보기를 추천하는 바이다. 라고 하며 따옴표 안에 있는 세미나 이름을 그냥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읽어보세요. 뭐라고?
getting to know your clients and 뭐라고 했어요? how to analyze them.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이걸 들으라고 한 거니까 고객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아닐까라고 나는 예상할 수도 있으므로 답을 몇 번으로 갑니다. D. 데이빗 가시면 되네요. 됐죠? 이런 폼, 자, 오늘 마지막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런 폼이 나오면 이 사람이 업무를 할 때 뭐는 잘하고 어떤 분야는 뭐하다? 못한다가 되게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롯데닷컴에서 뭘 샀어요. 그럼 이메일로 막 와요. 그 다음에 물건 받은 다음에 배송 서비스는 어떠셨는가? 물건은 만족하셨는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항상 우리는 할 때 무엇에 집중해서 읽어야 하냐면 좋다는 건가 나쁘다는 건가가 되게 중요하세요. 제가 거기다 써놓진 않았는데 이거 문장으로 혹시 보이세요? 흐릿하게 보이죠? 너무 작은가? 자, 첫 번째 별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I find the front desk service satisfactory. 여러분, 이거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 같은 서베이 폼일까요? front desk service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호텔 같은 데 가면, 그죠? front desk service, 그죠?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 사람은 평가를 좋다고 했어요? 나쁘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죠. 어떤 단어를 보아하니까? satisfactory. 그죠? 자, 그럼 저한테 이제 동의요.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파트 7의 힘은 그냥 어휘력이 아니고 어디에서 막 나온다? 동의어의 힘이다. 그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제부터 되게 유명한 세 단어를 저한테 불러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라고 할 때 쓰는 진짜 유명한 첫 번째 이가 제일 쉬워요. 이 뭐 할까요? excellent. 자, 두 번째 O는 뭐 할까요? outstanding. 그쵸? 세 번째 이 단어 되게 좋아요. 우리가 뭐 되게 좋을 때 이 말 많이 쓰는데 뭐라고? superb. 됐죠? 좋은 건가 나쁜 건가를 따져가시면서 읽으셔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room service는 근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뭔가 개선이 좀 필요하다. 나쁘다는 얘기죠. 자, 나쁘다는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네 가지 표현.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 여러분이 아는 단어인데 사실 영어라면 이 단어가 가난한이 맞죠. 근데 파트 7에서는 가난한이라기보다는 물론 나쁠 때 쓰는 말. 그럼 무슨 단어일까요? poor. 되게 나빠. 이럴 때 T로 시작하는 terrible.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만족스러운 이 말 많이 쓰니까 만족스럽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unsatisfactory. 그리고 별로 안 좋다는 건 무슨 이하일까요? 평균이야. 그죠? below. 그럼 평균이라면 뭐 할까요? average. 이렇게 가시면 되죠. 됐죠? 이런 거 따져가시면서 읽어보시고 진짜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예요. 딱 요 말만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그럼 진짜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힘들죠? 힘들지. 그죠? 하지만 내일 시험 잘 볼 거예요. 그죠? 오케이. 자, 잘 봐요. 방금 봤던 outstanding은 내가 어떤 의미로 썼다고요? 뛰어난으로 썼어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 우리가 시험 보러 가면 동의어 문제라는 걸 만나요. 그죠? 동의어 문제로 되게 많이 등장한 단어예요. 왜냐? 되게 유명한 다른 의미도 있을 거니까. 어떤 의미가 있나요? outstanding payment 이런 문맥으로 쓰이면 미지불된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잡았던 그 기간을 넘겼던 뭐라고? overdue도 되고 원래 그때까지 내셨어야 했는데 아직도 안 내셨잖아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모두 괜찮다고요? unpaid. 항상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동의어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슨 상의 동의어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문맥상의 동의어. 됐죠? 해당하는 원단어의 문맥상의 동의어가 뭘까를 꼭 따져보시고 여러분들은 내일 시험을 잘 푸셔야 해요. 내일 파트 7 다 맞고 올 수 있을까요? 네. 오케이. 수고 많으셨습니다.